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우리 입시 이야기는 그 유니스트, 그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인데요. 이 유니스트는 그 첨단 신소재, 또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등을 중점 연구 분야로 연구하는 특성화 대학인데요. 그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그 세계적 과학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지금 개교를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2009년도니까 역사가 길지는 않는데요. 이게 울산 지역의 그 유일한 국립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학인데, 그동안은 이제 수시 6회 제한 규정에 있던 일반 대학이었는데 올해 16학년도부터는 특수대학으로 분류가 돼서 복수 지원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지원율이 올해는 조금 더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좀 미래의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유니스트의 비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일정하고 그 모집 인원, 그 선발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접수 일정은 2015년 9월 11일 금요일부터 9월 15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고요. 또 1차 통과한 수험생들에 한해서 2차 면접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그 사이에 하루로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수시 모집 인원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수시에서는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계열이 255명, 경영 계열이 3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20계열만 선발하는 20명이 있고요. 또 울산이나 또 경남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전형, 그래서 20계열에 20명, 경영계열에 4명을 선발하고요. 이 외에 정원의 전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계열 31명, 경영계열 5명에서 총 366명을 이제 수시에서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융합 전공 형태로 해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을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이제 진급했을 때 확보하고 전공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설치학과를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20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및 원자력 공학부 쪽에는요, 기계공학, 또는 원자력 공학 및 과학이 있고요. 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공학, 나노재료공학,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부 쪽에는 물리학, 화학, 수리과학 등이 있고요. 또 여긴 또 이제 그 20계열 학교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학부 쪽에는 경영학, 재무회계학, 벤처 경영 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발 방법을 보게 되면 일반 전형 기준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모두 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1단계에서는 모집 정원의 3.5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부분인데, 서류를 내실 때 우수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없다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불이익이 없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내는 수험생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소개 작성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가 학생부에 기재되어 내용 중에서 별도로 우수성을 입증할 그 자료를 내야 된다는 경우에는 세 개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목록을 작성한 후에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우수성 입증 자료 설명서라고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A4 용지에 이렇게 크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개인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공동 연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성 입증 자료에다가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라든가 교재 수상 기록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게 있더라도 내시면 안 되고, 낸다고 하면은 좀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건 이제 지원율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그 2014학년도랑 15학년도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형은 이제 3개는 안 해놨는데, 탐구 역량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2015학년도에 한 1.2대 정도 올라서 4.8대 정도 나왔고요. 학업 역량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0과 경영 계열이 있는데, 20계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41대 1이고, 경영 계열도 5.48대 1이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20계열은 약간 내려갔고요. 경영 계열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게 좀 이 자연 계열 쪽으로 이 지속적으로 지원율이 증가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이면서도 기업체에서도 공학 및 장애인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 있고요. 특히 전년도부터 선발한 창업인재 전형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5.2대1 정도로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됐는데 2016학년도에도 소폭 상승과로 예상이 들고요.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올해부터는 특수대학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뭐 지원율은 최소한 3대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면접에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1단계를 통과한 우리 수험생들은요, 이 면접 방법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계열에 대한 적합성, 그다음에 서류를 진위 확인, 그다음에 인성 등을 평가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서류로도 이 학생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에는요, 개인별로 학업 역량 질문을 추가해서 성적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면접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고요. 면접관 3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면접에서 질문하는 예시 문항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를 통해서 이제 확인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제 질문할 수 있겠고요. 또 사교육을 받지 않는 자기도도 학습으로 공부할 경우에 장단점을 말하고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보라.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출 서류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원학과를 내가 이제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학업 역량 질문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함수가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또는 과학 쪽은 정해진 양의 설탕을 정해진 부피의 물이 최대한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법을 분자 운동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라.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잘 보시면 학업 역량 질문들이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뭐 수학 시간에 함수,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부피는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많이들은 이제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뭐냐 하면, 단순하게 교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중점적으로 이제 평가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또 인성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유니스트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요.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배운 것과 느낀 점,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설득하는 방법 등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에서 따로 이제 사법 문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은 뭐냐면, 유니스트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와 부합되는 교내 활동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참여 동기, 과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천자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이 선발 유형별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는 취지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동기나 입학 후의 학업 계획 및 졸업 진로. 그래서 사법문항 같은 게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전에 이제 대학의 인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꼭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제 3년 동안 꾸준하게 우수하거나 또는 성적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험생일 수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 그래서 이제 집중력하고 인내력이 뛰어난 수험생이 이제 좀 유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좀 우수한 수험생. 보시면 이제 거기 전형 중에서도 창업인재 전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창의적이고 좀 아이디어가 우수한 수험생이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등급이면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뭐 대체적으로 지원자 평균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후반부터 2점대 중반까지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수학하고 과학 쪽에는 좀 우수한 수험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1등급 초중반 수험생이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추가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얼마나 될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작년까지 일반 대학일 때는 뭐 선발 인원이 좀 적은 것이 있고 또 소수 정예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학교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타대학 중복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40% 정도에서 추가 합격자 발생을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대학이 되면서 복수 지원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최소한 10%에서 최대 20% 선까지 추가 합격자가 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수시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봤는데 정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영계열하고 이공계열 통합해서 한 60명을 선발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이월되는 숫자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최대까지 잡으면 1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최종 선발 인원은
최대한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100% 선발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 뭐냐면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2의 가산점이 10%가 있고요. 또 경영계열은 수학 B형의 가산점이 10% 있기 때문에 최소 대학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 4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원하기 전에 그 대학 기준 환산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은 되게 좀 이제 내가 지원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시 성적은 일반적으로 이제 509점에서 511 정도 이제 프리넘수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100분이 됐을 때는 이제 5% 정도인데 뭐 추가 학교까지 고려하면 한 6%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 이제 진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학원을 모토로 이제 신설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 졸업자 중에서 대략 한 87% 정도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2% 정도가 지금 연구소나 일반 기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기타 유용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더 이렇게 뭐 듣는 거라든가 말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년 동안 총 3천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세계 IBS 연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2차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또 그래핀과 연성 물질 등 첨단 신소재 분야, 줄기세포와 안티에이징 등 바이오 분야가 지금 특성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MIT나 스탠퍼드 대학과 세계 톱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연구비도 많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은 되게 좋은 그런 대학일 수 있습니다. 자,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되게 짧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계,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화공 발달되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울산시에 또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원 전환 때문에 병역 특례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장학학대적으로 우선 수험생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유니스트에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